레오나르도 다빈치란 사람의 인물 해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로운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좋은 여건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천재로 태어난 건 분명하지만 환경이 그리 좋지는 않았다. 특히 사생아로 태어나가지고 제대로 교육받지를 못했어요. 라틴어도 그리스어도 구사할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예술을 하려는 사람이라면 라틴어 정도는 구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 많은 문헌들이 막 발견이 되고 있었어요. 그 이슬람 쪽에서 라틴어로 번역된 책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미술 구현을 하게 해야 되는데 공부를 잘 못했다는 거죠. 그 덕분에 공방의 기술자로 살아가 했죠. 기술자로 처음에 출발했고, 거기서부터 오랜 동안 수련을 했지만 어쨌든 환경적인 요인은 별로 좋지가 않았던 거죠. 당시에 지식인의 언어였던 라틴어를 모른다는 비난이 계속 있는 거죠. 이름값은 높은데 라틴어도 모르냐라고 하니까 40대 이후에 독학을 통해서 라틴어를 습득하게 됩니다. 또 이 사람의 가장 큰 단점은요, 주어진 일을 끝맺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피렌체의 여러 사람들한테, 특히 교회 사제나 아니면 상인들한테 주문을 받아야 먹고 살 수 있는데, 문제는 주문을 줘도 제대로 일을 끝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바사리의 평가가 있어요. 그는 변덕스럽고 잘 표현하는 성격을 가졌다. 분명 예술에 대한 이해가 탁월했기에 많은 것을 시도했지만 어느 것도 끝내지 못했다. 그는 생각했던 완벽한 작품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사리의 평가처럼 완벽한 작품을 만들 수 없어서 끝내지 못했던 건지, 다른 쪽에 생각이 많아서 끝냈지 못했던 건지, 어쨌든 이 사람은 잘 완성품을 내지 못했어요. 주문자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내지 못하니까 주문 끊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늘 경제적으로 쪼들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 다빈치 인물 내부 두 번째는요, 사색의 삶이었습니다. 세상의 온갖 것에 관심을 뒀죠.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름값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것은 어찌 보면 회화 작품보다는 그가 남겼다고 하는 이 코덱스에 있었습니다. 자, 코덱스란 건 양피지에 기록한 거죠. 자, 모두 1200점의 코덱스가 남겼다고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사라졌고요. 그중에 6400여 점이 유럽 여기저기에 보관이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보관하고 있던 거를 제자한테 줬는데, 제자는 이거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다니다가 뭐 달라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뭐 나중에 돼서는 일부가 좀 팔리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장소로 흩어지게 됐던 거죠. 근데 이 다빈치가 남겼다고 하는 코덱스 속에는 온갖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파동운동 이론, 연통관 내 압력, 유체에 미치는 압력의 발견자다. 그리고 그 응용으로 양수기와 수압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 기록물들을 남겼고, 그리고 시체 해부도 많이 해서 인간 근육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게 되었던 거고요. 이렇게 사색을 하다 보니까 회화 작품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한 그런 경향성이 있는 거죠. 인체 해부와 근육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육 연구를 위해서 실제로 그 수도원 원장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막 죽은 시체를 만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근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이제 많았었기도 하고요. 또 새 나는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비행기 원리를 이렇게 생각해내서 스케치를 하는 거고, 공기의 연구에서 바람의 발생과 구름과 비의 발생, 공기역학, 조류의 비행, 연구 노트에 낙하산, 헬리콥터, 플레이트 날개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대를 너무 앞섰죠. 관심은 많고 뭐 날아가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스케치는 했지만, 이 시대에 이런 걸 구현할 수 있는 뭐 사람은 없고 어차피 이런 재료도 없고 방법도 없기 때문에 구상 정도를 한 거죠. 끊임없이 사색하고 구상해는 정도로 그쳤다고 하는 거죠. 너무 시대를 앞서간 천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당시에 로마 시대에 등장했던 여러 그 문헌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비례와 균형이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전에서도 비례와 균형을 통해서 기둥이나 천정, 기둥설계 같은 걸 많이 했거든요. 그 인체 비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나왔고, 그것이 뭐 건축 십서 같은 책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브루넬스키 같은 건축가는 비례와 균형에서 르네상스 양식이라는 것을 창조하게 되고요.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런 비례와 균형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 글 속에 있는 것을 그림으로 구현하느냐, 이것은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비록 라틴어는 잘 못했지만 나중에 40살이 넘어서 열심히 라틴어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독학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구현하는 능력을 상당히 많이 실현을 시킵니다. 그래서 수학적 비례에 굉장히 관심을 둬요. 이 사람의 코덱스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이 비트루비안 맨이죠. 이 비트루비안 맨이라는 게 뭐냐면, 이 건축 십서가 나온 이후에, 발견된 이후에 인체의 황금 비율에 대한 어떤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로 있는 인체 비례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그림 속에 담을 것인지를 공부들을 많이 한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만 수학적 비례에 관심을 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뒀고 이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다빈치의 것이 가장 완벽한 인체 비례를 표현한 겁니다. 자, 보시면 사각형과 원 안에다가 인간의 모습을 완벽하게 채워넣는 것. 이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시도했지만 제대로 그린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차원이 다른 삶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최후 만찬이라 할 수 있겠죠. 당시에 유럽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최후 만찬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물론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이름값이 높아서 이 그림이 뛰어나다고 평가되는 면도 물론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그림이 우월하다는 거죠. 보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나는 분명히 말하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주여 나니까 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과 주변의 제자들의 이야기에 그런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뭔가 하고 있죠. 난가요? 아닌가요? 이야기를 막 하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정지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표현했다는 거죠. 물론 이 다빈치가 그린 이후에 많은 그림들에서 이런 그 움직이는 장면을 그림이 많이 나왔었지만 이전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빈치가 이것을 거의 처음으로 이런 것들을 구현한 거고요. 또 원근법이 이렇게 있죠. 예수를 중심으로 원근법이 보여주고요. 또 여기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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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으로 당시에 가장 많이 보편화되었던 비례와 균형, 사람 수제를 맞추는 이거를 많이 만들어내게 된 거고요. 이래서 유럽에 있는 수백 점의 최후의 만찬 중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께 최고라고 평가된다고 하는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가장 유명한 그림은 모나리자죠. 이 그림은 왜 인기가 있을까? 기술적으로 따져보면 이렇죠. 이 작품, 위대한 작품을 평가를 받는 이유는 스푸마토 기법이다. 여기에 이 경계선이 약간 흐리게 됐다. 또 눈과 입술을 활용한 인상을 표현했다. 배경과 이 지평선이 좀 독특하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레오나르도 다빈치란 사람이 스푸마토 기법을 스스로 창조해서 이 그림 속에 녹아냈다고 하는 거죠. 맨 먼저 자신이 만들어서 구현시켰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선구자였다고 하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어쨌든 작가의 의도인지 아닌지 우연에 그렇게 된 것이 알 수 없지만 여기에 다양한 해석을 통해서 이 그림이 위대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삶을 보면 상당히 외로운 삶을 살았다. 그리고 사색적이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특히 동시대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확실히 뛰어난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재는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인류의 소중한 유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 다빈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